챕터 2를 시작하겠습니다. 배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배관이 뭐다 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단순히 장비에서 장비끼리 유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연결한 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배관과 프레셔 베슬의 차이는 배관은 OD가 기준이고 티크니스가 증가할수록 내경이 작아진다. 반면에 프레셔 베슬은 ID가 기준이고 티크니스가 커질수록 내경이 커진다 라고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배관은 베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베슬은 플레이트를 롤링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파이프를 젖단해서 만드는 방식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파이프를 젖단해서 쓰니 외경 기준이겠죠. 배관도 저 웰 헤드 쪽, 그러니까 API 16A 같이 하이 프레셔 쪽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외경을 기준으로 하면 내경이 너무 작아집니다. 그래서 내경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두께만큼 외경이 바뀝니다. 파이프의 디멘전을 닉님이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 유량을 계산하기 위한 ID 기준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미널 파이프 사이즈가 4인치, 그러니까 한국말로 호칭경 4인치입니다. 노미널이란 영어는 공칭도 되고 호칭도 되죠. 파이프의 경우 노미널 사이즈라고 하면 호칭경이 맞습니다. 공칭경이 아닙니다. 노미널 스트레스 그러면 공칭 응력이지 호칭 응력은 아닙니다. 노미널이란 말 자체는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요. 하여튼 이 4인치 호칭경의 외경은 실제적으로 4.5인치입니다. 여러가지 설계로 ASM의 파이프는 외경을 맞춘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대략적인 4분의 1인치 두께를 감안하고 내경이 4인치가 나오게 관의 외경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관의 외경을 잡던 시절은 배관 사이즈의 스탠다드가 ASME가 아니고 IPS라고 해서 아이언 파이프 사이즈 시절입니다. 그 당시만 했어도 컴퓨터 아날리시스가 없던 시절이고요. 엑셀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파이프 두께에 따라서 프로세스 계산하는 다이아미터를 계속 변경할 수 없던 시점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반복되는 작업이 되니까요. 그래서 공정이 유량 계산을 할 때 ID 그냥 두께를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4인치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많은 회사가 그냥 4인치로 계산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OD에서 티크니스만큼을 빼서 아이디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스케줄별 아이디를 딱 계산해서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회사가 4인치면 스케줄과 관계없이 그냥 4인치로 아이디를 잡아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혼재되어 있지만 배관의 호칭경이라는 개념이 나온 시절에는 4인치로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다시 이 챕터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세퍼레이터는 단순히 인렛이 들어와서 세 가지 아웃렛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 오일 아웃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워터 아웃이 있고요. 가스니까 위로 나가는 이 가스 아웃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렛에서 세 가지 상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챕터에서 여러분에게 PNID를 설명드릴 때는 공정에 맞춰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렛의 압력이 이 베슬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베슬 안에서 디프레셔라이징이 되는 경우 이 하이드로카본, 라이트한 하이드로카본이 베이퍼라이징이 돼서 이 가스 아웃렛으로 나간다. 하지만 이 낮춰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헤비 하이드로카본이 아직 리퀴드의 형태여서 이 오일 버켓을 통해 이 오일 아웃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이 인렛이 일정한 속도로 들어와서 요 노멀한 리퀴드 레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오일이 점점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이 오일 버켓으로 넘어가는 방식인지 아니면 이쪽에 자동 밸브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밸브가 워터의 아웃렛을 잠그고 이 노멀 리퀴드 레벨이 이 버켓 레벨까지 올라가서 여기 있는 오일이 스키밍 되는 방식인지 이런 쪽의 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PNID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가스 아울렛 쪽에 실제로 이제 가스가 아울렛 되는데 이 드랍플렛이 넘어갈 수 있으니 데미스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데미스터에서 오일이 뚝뚝 떨어질 수 있으니 이 데미스터의 위치는 사실 이 오일 버켓 위에 있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배관의 기초, 그러니까 PNID의 기초를 설명드리는 거고 제가 보여드리는 세퍼레이터는 단순히 하나의 인렛과 세 개의 아웃렛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상 배관 설계 중급 과정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디테일 다 무시하시고 PNID를 봐야 하는 이 배관에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에게 이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챕터 2의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
넘어오면 방금 전 설명드린 세퍼레이터가 기본적인 추가 요소들과 같이 어떻게 P&ID를 구성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실 때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퍼레이터에서 인렛이 있고요, 가스 아울렛이 있고, 오일 아울렛, 그리고 워터 아울렛이 있습니다. 챕터 2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P&ID 기초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 추가 요소들을 하나하나 아신다면 이 P&ID가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설명드릴 건데요. 아이솔레이션 말 그대로 차단입니다. 이 차단 밸브는 단순히 어떤 이퀴먼트라든지 액츄레이티드 밸브, 컨트롤 밸브 또는 스트레이너, 스크린 여러 가지 장비들의 유체가 흐르는 걸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비에 메인터넌스가 필요한 시점에 제가 이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잠금으로 해서 이 세퍼레이터의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밸브들을 보면 PSV의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아까 플레어 헤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설명드렸지만 모든 베슬은 결국에는 로컬 벤트와 로컬 드레인이 있어야 메인터넌스를 할 때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사람이 어떤 밀폐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산소의 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산소의 농도는 1%, 2%만 떨어져도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기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로컬 벤트와 로컬 드레인도 역시 안전 장치 중에 하나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장비들, 계측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강사님이 계측 관련해서 이 영상을 올려주실 건데요. 저는 단순히 계측 장비가 이 세퍼레이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퍼레이터가 정상적인 압력에서 운전이 되고 있는지 컨트롤 룸에 이 기계의 압력 정보를 주는 장치가 있겠죠. 대부분 프레셔 트랜스미터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P&ID는 이런 부수적인 부분들을 다 넣는다면 너무 복잡해서 저는 뺐습니다. 메카니컬이나 파이핑에 맞게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비 안에 유지 보수를 위해 들어갔는데 어떤 시점에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제거되지 않은, 예를 들어 나이트로젠 퍼징을 했음에도 이 질소가 차 있어서 일정 압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장비들은 이 기기의 압력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프레셔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프레셔 게이지, 이 계측에서 동그라미는 로컬의 의미를 가지고요. 왜 로컬에서 이 프레셔 정보를 볼 수 있는지의 목적은 결국 메인터넌스입니다. 두 번째로 세퍼레이터가 어떻게 운전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오일과 워터, 가스가 섞여 있는 이 장비는 결국 장비 안에 각각의 유체가 얼마나 들었던 PSV의 바이패스는 PSV의 유지 보수의 목적이 보통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유독성 가스를 플레어 헤더로 연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바이패스가 대부분입니다. 이 P&ID를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요소별로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배관은 지금 눈으로 보시는 이 P&ID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넷 그리고 아웃렛만 유심히 보신다면 나머지는 이거에 대한 부수적인 요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본다면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분들에게 P&ID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P&ID는 복잡한 편이 아니에요. 다른 P&ID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경험이 없으신데 컴프레서 P&ID를 보신다?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배관의 P&ID들은 하나하나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100장일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 200장, 300장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서 숙지하시기에는 사실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배관 설계를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 일이 점점 익숙하셔서 P&ID 보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에게 P&ID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지금 챕터 2에서 설명드린 대로 P&ID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신다면 여러분 그 플랜트 전체 P&ID를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